자, 이번에 볼 곳은 이제 그 동계에 있는 도가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동계에 있는 도가는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보겠습니다. 자, 도가는 유가와 함께 중국 사상의 2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상반된 점이 많다. 특히 도가를 창시했다는 노자는 춘추 시대의 어두운 사태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에 비롯됐다고 생각하여 무의 자연주의를 내걸고 현실을 외면한 은둔과 도피 철학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노자 사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도덕경이죠. 도덕경. 예. 그 다음에 있고, 도가 사상은 유교의 인위적인 도덕 윤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전제군주의 이제 절대권에 대한 일반 백성의 저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 도가 사상에 관심은 자연에 도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독립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전제군주의 절대권에 대한 일반 백성의 저항을 포함시키고 있다는데, 구체 내용을 알려줘야지. 이거 내용도 안 알려주면서 이렇게 제시하면 어떻게 뭘 저항을 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전제군주에 대한 어떤 것을 이제 절대시키는 것을 뭐 합리화시켰다, 뭐 법가사상과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뭐 이게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요약하는 형태로 자기도 이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써놓은 게 많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 일단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제가 그냥 도가사상 별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걸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이 도가 사상가들이 있었잖아. 이 노자와 장자. 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전제군주의 절대권에 대해 일반 백성들의 저항을 포함시켰다 돼 있는데 도가 사상 중에 그, 그 일반 백성들의 저항을 포함시킨 내용이 뭐야? 아, 정말 좋은 질문이야. 보통 사람들은 도가들을 무의자연이나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거기서 저항을 찾으려 하면 헷갈려 하거든. 그런데 사실 노자와 장즈 사상 속에는 분명히 권력의 전제에 대한 비판과 나아가 백성들의 소극적 자연스러운 저항을 긍정하는 내용이 숨어 있어. 조금 풀어서 말해볼게.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군주가 너무 간섭하거나 법과 형벌을 강하게 하면 백성들이 교활해진다고 말해. 그러니 오히려 덜 간섭하고 덜 다스리라는 식으로 강조하지. 이건 표면적으로는 수능 같아 보여도 사실은 과도한 권력 행사를 경계하고 백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도록 두라는 일종의 저항 사상이야. 즉,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사실 군주가 백성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상적 장치이기도 해. 장자는 더 한 발 나아가 장자에는 전제군주를 직접 비꼬거나 무용하게 만드는 비유가 많아. 예를 들어 큰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베어지지 않으니 오래 산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쓸모 없음을 통해 권력의 이용 대상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 즉, 소극적이지만 매우 영리한 저항 방식이야. 또 장자는 백성이 권력을 향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권력의 질서에서 빠져나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해. 이것도 일종의 저항인데,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저항이지. 권력이 잡아두려 해도 아예 그 질서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니까. 좀 더 철학적으로 보자면, 도가는 자연에 순응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위적 질서, 즉 법령, 강제, 군주의 절대권을 거부하는 거야. 백성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면 자연스레 군주의 강압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게 되니 이 자체가 소극적 저항 형태가 돼. 혹시 더 궁금한데 네가 특히 저항과 관련 예, 그래서 국가 권력 밖에서 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가 사상이 얘기하는 이런 이제 뭐냐면 저항성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테크니이 뭐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기술해 놓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노자의 도가 사상은 그 전국시대 장자에 의해서 발전됐다. 자, 장자는 송나사무소 이름은 쥐였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대적이다 보고 아까 이제 재물론 있죠. 재물론. 그래서 이때 재라는 건 그 재자가 아니라
제요, 제. 그래서 A죠, A. A가 아니라 A도 이렇게 하는 재물이죠. 하여튼 이 재물론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장자는 이제 재미있는 우화를 구사하여 진리의 상대성을 논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 장자의 재물론 관련된 내용도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제자백과사상 가운데 도가만이 현실성을 부정하고 자연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상과 그 성격을 판이하다. 자, 이 때문에 도가 사상은 본래 중국 사상이 아니라 인도의 요가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가의 주장은 인간의 생활에 자연의 수용한, 요때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예, 이 네이처의 의미, 이게 인공에 대비되는 그런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아까 스스로 자자, 그날 연자죠. 이게 두 개를 연칭해서 읽지 마시고, 이게 따로따로 읽어야 돼. 이게 있나? 예. 따로따로. 스스로 자자, 그날 연자. 스스로 그날 뿐이다. 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 구성된 것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구정짓든 만에. 그런 의미의 자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을 수용하는 자연관과 만물의 수상선에 대한 숭배, 자연과 인간의 중재로서 군주의 역할 등에서 초기 중국인들의 관심을 철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가사상과 결합돼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도의 체험자로서 이 군주를 역할하면서 향로술이라는 것들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향로술은 멋대로 만들어도 이게 그 정부 저희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냥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둬도 그 선을 넘을 경우에 법을 선을 넘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에 의한 처벌을 이제 규정된 게 항로수이죠.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다시 한의중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볼게요. 예. 자, 한의중인데 여기 보니까 내용 볼 것도 없네. 여기 끝내버렸네, 한의중은.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동계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제자백과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가, 묵가, 그 다음에 그 유가, 법가, 이 정도만 설명냈고 그냥 끝내버렸어. 그래서 일단 나머지 사상은 이제 한의중에서 말보다 그 동계에 있으니까 동계를 보겠습니다. 자, 자연천하우스 음양오행서 있는데 원래 음양서하고 오행서는 따로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결합이 돼요. 예. 그랬는데 음양서는 이제 세상을 두 개로 이웃론 쪽 인식을 하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거고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상인 그 5개 행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 최초의 자연철학은 주역에서 나타나 있는 음양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과 악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인도 사상이나 고대 지중해 세계와 달리 어, 중국인들은 음양이란 이론을 구분했다. 그래서 성과 악은 음과 양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한 게 있는데 이 같은 이론이지만 인도 사상하고 중국 사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죠. 예컨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낮과 밤 해와 달 여름과 겨울 등 교묘의 일을 부화시키고 있다. 예, 부해시키고 있다. 자, 이같이 피상적인 음행한 논리는 이후 합리적인 자연과학의 탐구의 정신을 발사시키고 중국인하고 자연사에 대한 객관적 진리 탐구를 포기하게 했다. 자, 음양과의 또 다른 기초 개념은 자연상 오행으로 또 이해하는 거죠. 원래 음양설과 오행설은 분리돼 있다가 나중에 결합돼요. 그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행설 관련돼서 예전에 한건적의 난 관련돼서 한번 언급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건적의 난 때 왕조 교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왕조들은 각각의 뭐냐면 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목성, 금성, 하성, 뭐 수성, 생성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한건적이 나뉘어날 때 토는 이제 한건적을 상징하고 있죠. 이 토, 여기 토는데 수는 이제 뭐냐면 그 한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나라에 이제 극복하고 나온 게 한나라를 상징하고 한나라 수 다음에 토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이걸 이제 상생설이라고 하는데 삼국설하고 상생설 있어요. 근데 이건 상생설과 관련된 거야. 예. 수가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목이 다른 거죠. 요 의미에서 이제 상생설 입각에서 왕조 교체를 설명했다. 한걸제의 난 때 그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오행은 각각의 왕조를 상징하고 있고 수는 한나라, 그 다음에 토는 한건적. 그러니까 한건적이라 부르지만 그 당시 자기들 이제 태평도라고 했던 이제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이 이제 뭐냐 수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자기가 나무가 자란 것처럼 이 한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오행상생설을 바탕으로 했다. 왕조교체와 연결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행설을 주장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 말에 제나라 학자의 추현이었다. 그는 오행설을 가지고 재앙의 운명과 을 가르고 그것에 의해서 왕조 교체의 원리와 인간의 어떤 기능 화복을 설명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음양설과 오행설은 원래는 각각 별도로 시작됐으나 한때부터 합쳐져 음양 오행설로 발전됐고요. 그래서 이 사상은 중국 물론이고 동양인의 자연관을 고정시킨 합리적인 사고를 말살해서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 운명을 음양과 오행을 결정해서 했다. 그 사주팔자 같은 것들 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도창사상이나 육갑, 사주, 궁합 이런 것들 다 음양 오행 서술이고요. 뒤에 이제 그 동준서가 주장한 청인상설 있죠. 원래 이 청인상설 자체가 유교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음양 오행에서 나온 건데 이걸 유교에서 차용해가지고 이제 유교적인 어떤 윤리와 결합시켜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해가지고 이제 오행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서로 상생하면 상생설, 또 이걸 극복하면 상극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전에 왕조 교체 관련된 내용 때 상생설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뭐 대할 필요 없죠.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이기주의를 주장 양자. 요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 때 좀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요때 이기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나쁜 의미가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할 때 이기라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기주의 할 때 그런 이기보다는 어떤 그런 측면, 그 당시에 집단적인 어떤 논리나 정서를 강조했잖아요. 그거에 반대해서 그 당시 개인이 이제 독립해서 개인의 나름대로 자유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 양자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동체나 전체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약간 개인주의와 비슷한 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자의 사상 속에는 묵자와 맹자를 비난하고 있고 맹자 또한 그의 이기도를 배척했다. 양주는 그 당시 이제 머리카락 하나로 천하를 일으켜 한다 해도 결국 이를 희생할 수 없다는 극단적 이기를 주장했다. 양조가 이와 같은 극단적 이기를 내세웠던 것은 육아의 인의, 예약, 묵과 견해 등 인간 본능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주장을 받고 인간의 본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본성이 순수성이 이기다 본 거야.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충실히 해야지만 외부부터 유혹을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종전의 공동체, 뭐 전체 이런 것들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걸 반대하고 개인의 자아, 개인의 이기를 강조했다는데 상당히 오늘날 개인주의와 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양자의 지지자는 자해자, 그다음 처마 등이 있었고 이들은 인간의 특히 생명을 존중히 강조하면서 생명 자체를 충실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자의 이기주는 묵과의 겸해사상과 더불어 육아, 특히 맹자로부터 맹렬히 비판을 받았다. 그다음 법가는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쭉 자, 그다음에 명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가와 종행가, 뭐 병가 볼게요. 자, 제야백과 사상 중에 우주 만물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학파가 있는데 반면에서 있는가 하면 이하 대조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학파가 있었는데 자, 그중에 이제 논리를 구성한 명가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 문제를 다루는 병가, 그다음에 외교술을 내세운 종행가가 있어요. 종행가는 좀 여기에서 설명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설명할게요. 종행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진과 장이는 그 뭐냐면 소 친구였어요. 그래 갖고 먼저 출세한 사람이 소진이죠. 소진. 소진은 그 당시 이제 전국 친홍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나라가 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 육국에 다 찾아가서 일종의 육국의 힘을 합쳐서 진나라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건 이제 소진의 합종론이죠. 합종론. 근데 이제 뒤에 들어온 소진은 장인은 이 소진과 달리 뭘 주냐면 진나라 싸우지 말고 그 개별 국가들이 진나라와 뭐냐면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행적인 연맹이 아니라 진나라와 종적인 연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줘. 이걸 이제 뭐냐면 연행론이라고 하죠. 연행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합종론은 이제 소진이 주장했고, 그다음에 장인은 이제 이렇게 연행노조였죠. 합종론은 힘을 합쳐 가지고 진나와 싸워야 된다. 장인은 뭐냐면 진나와 싸우지 말고 서로 간의 진나라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개별적인 동맹을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주력하고 합종 연행이라고 하고, 요때 합종의 종자와 연행의 행자를 통해서 종행론이라고 이제 얘기죠. 그래서 종행론은 그 당시 소진과 장인처럼 전국을 돌면서 일종의 뭐냐면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외교가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교가들, 전국시대 외교가 관련된 그 종행가들의 업적을 쏜 것이 전국책이란 책이에요. 전국책.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명가는 아까쯤에 얘기했죠. 그래서 명가는 본래 중국의 언어가 이제 그 한 단 한 단 끊어진 고리포로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문법적 균형은 오직 문장 속에 놓여진 단어의 위치, 어수에 따라 결정되고, 이게 하기 때문에 엄밀성이 부족해요. 직관적 요소가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학파를 이제 뭐냐 설득시키려면 뭔가 좀 논리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이 당시 명가가 등장했는데, 명가는 아까 묵가에서 파생된 학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해시나 공소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는 장자와 같이 송나라 출신이고 재능이 인정되어 위나라 해왕이 이제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는 촌나라에 추방되기도 했다. 그의 정치적 주장은 전쟁을 받는 평화주의 경향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명가는 묵가에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요. 예, 묵가 계통의 사상을 보는 것이 뭐냐면 결례가 있다. 자, 엘시의 논지는 장자 천하편에 소개되어 있고, 영물신사 아까 있죠. 모든 사람의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주관성에서 진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큰 개념을 볼 때는 다 똑같고 작은 개념 볼 때는 다르다. 그러니까 큰 주의 개념 볼 때는 모든 현상이 다 같으나 작은 종의 개념 볼 때는 모두 다 다르다. 소동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자가 말한 재물론, 모든 만물은 다 평등하고 똑같은데 다만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이기심, 그다음에 등등 편견이나 이것 때문에 각각 구별이 생긴다. 언어에 구별이 생긴다. 요거와 약간 미세하게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만물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똑같으시나 동시에 괴물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괴물 볼 때 개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각각 다르다. 이렇게 있죠. 이게 영문 14의 이제 주 내용이고, 백마는 말이 아니다. 백마 비마설. 백마는 그 작은 개념이고 마는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백마는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잖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백마와 비마는 다르다는 것은, 백마 비마는 백마는 큰 개념과 작은 개념 비마는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정확하면 말하면 말의 일종, 백마는 말의 일종이라고 말해야죠. 예. 그래서 백마가 말이다는 말보다는 그게 아니라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은 동치시킬 수 없고 큰 개념 밑에 작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백마 비마설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음은 이 백마가 말이 아니다 주장한 공소룡은,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그 비공 같은 명가적인 주장을 하죠. 조나라 출신으로 각제에 유세하고 연나 송환과 조나라 해문왕에게 전쟁을 포기할 걸 역사한 거 봐. 해시 같은 평화주의였다. 자, 그의 저서였던 공송용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백마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 백마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마는 말의 일종이라는 것. 왜냐하면 백마는 작은 개념이고 말은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백마는 말이라고 하면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의 동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백마, 비마란 말은 요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백마는 말의 일종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변론자라고 하지만, 개변론자는 이런 사람들이 후에 이제 개변론을 빠졌기 때문에 개변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병법에 이제 저자로서 알려진 손문이라는 사람이 있어. 손문. 손문은 전설적인 자고 손자라고 하며 그의 책을 이제 손자범법이 한다. 그리고 이 책은 정면 전쟁을 분석적으로 이제 취급하면서 전 세계 군사학교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활동은 훌륭하다. 즉, 전쟁을 위한 국가 조직, 지역 판별, 다양한 공격과 방어 전술, 병참 업무, 심리전, 첩자 이용 방법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를
세밀하게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처세술 이용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이 응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손자범법이라고 있고 또 외에도 오자라는 사람이 있죠. 오자. 오자. 이 오자 범법도 있어요. 오자라는 사람이 쓴. 그리고 예전에는 이 손자범법을 손빈이라는 사람이 쓰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손자의 그 손자란 손모의 손자가 이제 그 후손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손빈 범법이 이제 발굴이 됐죠. 목간이. 그래서 손자 범법과 다른 손빈의 범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손자 범법 손모가 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종행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소진의 합종론하고 장의 영행론, 합종연행 관련된 내용들 요게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백과 사상을 한번 다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한의중이 있는데 한의중은 이제 국보로 진나 통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요거에 비해 동계 같은 경우에는 제자백과 이외에 학술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좀 보겠습니다. 요거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춘추가 나왔거든요. 춘추. 그 노나연대기 노춘추 있죠. 예, 공자 편찬한 그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요. 이것도요. 자, 춘추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사학과 문학을 보면 제자백과 사상 이외에도 춘추 전국시대 학술로는 사학과 문학, 예술이 있었다. 먼저 역사학에서는 자전과 국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자전은 자구명이 이제 편찬했다고 전해오긴 하나 정확하지 않고요. 자전은 아까 춘추 있죠. 춘추에 대한 주로서 자시전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자전에는 춘추 전국시대의 시대적 격변사학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면서 춘추 시대의 정치적 혼란이 새 시대를 여는 가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역사관을 저술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국어라는 것은 춘추 시대 각국의 역사를 기록한 일종의 지방사예요. 예, 그래서 주로 귀족의 이제 생활과 여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추라는 것도 넓게 보면 이제 그 국어의 일종이죠. 예, 노춘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밖에 세 본이 있는데 재앙이나 제후, 대부의 족족 세계를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그 가문들의 어떤 기록들이나 거주를 밝히는 것이다. 자, 후에 이제 사마천 사기를 편찬할 때 세 본을 많이 냈다.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기를 만들 때 종전의 춘추 전국시대 때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해갖고 쓴 그 소수책이 아니잖아요. 1차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1차 사료로서 이 세 본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마천 사기 보면 열전이라든지 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세가를 이제 많이 뭐냐면 발췌하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위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는 거죠.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우리가 생각한 춘추도 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이 편년체의 기록이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위나라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죽서균연도 유명하고 전국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행가들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 각 지방의 유색들의 책략과 연설 모아놓은 책으로서 전국 최근에 전환시대 때 비단에 적어놓은 내용물이 출토되어 전국 각 종행가서로 알려지고 있다. 자, 다음은 문학과 예술면에서 볼 때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는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일가를 이루고 있다. 문장을 잘 써야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상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잖아요. 맹자의 글은 되게 변론체에 이제 뛰어났고 장자의 문장은 우화와 이제 상상에 풍부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호적지몽 같은 거 있죠? 예. 잠을 잤더니 제가 나비가 되었던데 내가 깨어났더니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과 나비는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은 뭐냐면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재물론을 주장할 때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자, 순자의 문체는 논리가 투철하고 한빈야의 문장은 바람이 몰아치는 듯 힘이 있어 각기 특색이 있다. 그래서 중국인의 어떤 예술의 우수성은 시문에도 잘 나타나는데 자, 이때 대표적인 춘추 전국시대 때 그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가도 있지만 초사도 있어요. 초사. 아까 이 구론의 이소가 대표적인 초사의 작품이죠. 예, 그래서 좀 초사하고 구론 정도의 이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같은 데 있는데 요 과학기술 중에 이제 역법이 있다고 있어요. 세 가지 역법이 있는데 동진을 포함한 11호를 정원한 주정과 1호를 정원한 은정, 2호를 정원한 하정이 있다. 그중에 하정이 그 사계절의 그 사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잘 부합하여 그 당시 농업 생산을 편리하였으므로 전국시대에 널리 이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자, 역법과 함께 또 천문학도 발달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농경 국가들은 되게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다 그 시기를 그 뭐냐면 알려면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날짜는 그 당시 천문력 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별의 일자, 움직임이나 이동을 통해서 날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천문학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지를 측량하거나 조세를 그 계산해서 상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발달했다. 그래서 이 역법하고 수학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별자리의 위치를 계산하려면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어진 게 조선시대 들어가서야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칠정사나 이런 것들이. 그 후에도 계속 또 시현역 같이 중국의 역법을 계속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이 수학이 별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을 제대로 못하니까 역법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천하관에 따라서 조공채권 관계를 통해서 역법을 또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필요성 때문에 수학적 계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과가 있는데 문경이라는 게 있죠. 예. 문과는 앞에서 말한 그 기술자 집단이 있잖아요. 기술자 집단. 그러다 보니까 요 문경에서 뭐 기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경에서는 기하학, 역학, 광학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햇빛으로 불을 얻는 청동 거울, 그다음 시간을 재는 기구인 정류, 그 다음에 그 자석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든 나침판이 진암청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침판 하면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나라 시대 이전부터 이 나침판이라는 기록이 나와 진암천이라는 이과 근데 이제 송나라 때 왜 발명품인지 알려지게 됐냐면 송나라 때 그게 완성됐고 확대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때 송나라 4대 발명품으로 이제 기록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유명 의학서적인 항제내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항제내경은 중국 의학의 이론적 기초를 완성했으며, 현존한 중국 초기의 의학 문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또 유명한 의사로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편작. 제나 출신하고 이제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고대사 부분을 이제 끝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대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 끊고 나갈게요.